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선판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뉴스가 나온 이후에 CCTV라든지 이런 양들이 확보가 되고 경찰발로 나오는 뉴스들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는 것. 기존의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이 뭐 국회나 헌재에 나와서 했던 진술과 지금 CCTV에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몹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고 포인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출국 금지 당하고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관련된 수사가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요. 그 한덕수 씨가 후보가 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 아닐까? 네네. 그런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겠지만 내란죄 그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초에 여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내란 이후에 직후부터 CCTV 얘기를 했었어요. 네. CCTV가 없을 리 없지 않냐. 그 삼청동 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국무회의를 했다 그러면 뭐 거기 집무실 근처에 뭐 복도라도 없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검찰은 이미 뭐랄까 좀 확보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이 일이 그랬겠죠. 가능했겠죠. 근데 대통령실 안에 CCTV가 있다는 거는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가 알고 있다면 심우정 총장이나 검찰도 알고 있었겠죠. 모를 리 없을 테고. 그런데 일부러 만약에 확보를 안 했다. 그럼 다 그냥 다 망해야죠. 다 없어져야죠. 이거 어제 이준석 때문에 이게 말을 지금 그 표현을 제가 정제를 하느라고 말이 잘 안 나와 이게. 비아폰 관련해서 그 뭐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비아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삭제된 것은 그 비아폰 그 단말기 그 안에서 이제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삭제된 그러니까 원격 삭제가 된 정황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기 뭐가 들었길래 원격 삭제까지 하고 김성우는 압수수색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계속 반려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고검으로 가서 영장심의위원회 생긴 이후에 그 발급해줘라 그래가지고 발급하는 줄 알았더니 또 실질심사에 검찰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해버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간을 벌어온 거잖아요. 그 시기를 보면은 그 김성훈 차장 전 차장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던 기시가 딱 3월 말 3월 31일이에요. 이때가 뭐냐면은 헌재 데드락설이 쫙 퍼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때는 뭐냐면 윤통이 돌아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다시 이제 사그라든 희망이 검찰이나 뭐 경호처 어디서든 다 같이 이제 공유되던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전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직전까지도 우리는 돌아오신다 박통훈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딱 시점이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지금 CCTV 같은 게 왜 이제 확보되냐 그러는데 사실 보면 이거 CCTV 관리는 검찰이 확보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면은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이제 탄핵 이후부터 뭔가 경호처가 최근에 굉장히 어떤 조직 유지나 조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유화적인 어떤 뭐 개혁안도 내고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많은 걸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기존에는 어떤 수사 의지도 없었지만 사실 수사하려고 해도 어떤 물증 측면에서 좀 제한적이었을 텐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좀 결계가 풀려서 이제 술술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CCTV 내용을 두고 이제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뉴스토마토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존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랑 얘기 나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상목 그 전 부총리 무슨 쪽지를 받았는데 본인은 보지도 않았고 누군가 그러니까 차관 본가요? 뭐 누군가에게 전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뭔가를 보는 듯한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테이블에 있는 거 멀리서 봤다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 뭐 다른 내용이 있다. 계속해서 이건 지금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이제 CCTV라든지 이런 내용을 철저히 이제
뭐랄까 협조를 잘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내용들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만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란죄 수사에 쓰려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예. 이걸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선 전에는 이제 공판이 없고 대선 이후에 6월 9일 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내란 사건에 쓰려면은 내란 사건의 증거로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네. 증거 제출되는 방법이 재판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걸 압수해 오는 거 아하. 이게 제일 깔끔한 건데 예. 그거를 지금 뭐 변호인 의견 듣고 6월 9일 날 하겠다고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건에서는 기일 외에서 그냥 압수영장 발부해가지고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아 굳이 6월 9일이 안 되더라도 네, 어허. 기일이 아니더라도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사실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뭐 무슨 뭐 기계적 중립이니 뭐 아니면 뭐 무슨 방어권 보장이니 예.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방법이 재판부가 압수하지 않고 6월 3일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서 그냥 야 CCTV 갖고 와봐. 그다음에 야 이거 저 지기현 재판부에 갖다 내 하고 그냥 제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네.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 되게 쉬운 일 같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예. 증거라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증거라는 뭐. 것이 재판부에 제출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 뭐 검찰이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 이렇게 쉬운 예. 이렇게 쉬운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이렇게 쉬운 거를 허망하네. 못해서 저희가 2년 3년을 지금 이렇게 그러네요. 이거 너무 허망한데. 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덕수, 최상목 이 두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권한대행일 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뭐 헌법재판관 임명 뭐 여부라든지 뭐 그 거부권 행사했던 거라든지 왜 그랬는지 이제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그러니까 한덕수는 거듭 나와서 주장했던 게 자기가 국무회의를 설치하자고 했던 것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어떤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갖다 보완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라는 법적 절차를 하자고 한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해석하게 되면. 예. 근데 그것 그 전까지는 어떤 추정이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CCTV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뭐 다른 행적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아 과연 그것이 정말로 비상계엄을 막으려는 어떤 우국의 충정이었던가 아니면은 아 이것은 대통령님 근데 하시려면 요거는 하셔야 되는데 법적으로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어떤 법적 조언이었는지 어드바이스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이 나온 거죠. 한덕수 같이 관운이 좋은 관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되게 더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캐릭터가 계엄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거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성공한 계엄이 되려면 요런 걸 보강해야 됩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래 뭔가 놓고서는 거친 계획에 본인이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그래 놓고서는 실패를 하니까는 발 빼려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 CCTV에 나오는 행적들이 어떤 좀 수사 좀 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뭔가 이게 개별적인 어떤 행적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뭐 최소 3명 아니면은 최대 그날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의 어떤 조직적 말맞추기 행태에 대한 어떤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하는 거인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했다는 건 확실한 무슨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단순히 맞죠. 어떤 자신의 그렇죠.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거 가지고는 저렇게까지 과연 할까? 그래서 뭐 누구나 한덕수가 혹시 대통령한테 그 계엄 문건을 받아서 야 너 한 장씩 나눠준 거 아니냐? 아니면은 나중에 야 큰일 났다 다시 회수 이 역할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대포와 회수의 어떤 과정에 이 사람들이 개입 뭐 한덕수까지 개입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수사를 갖다 이렇게 크게 뭔가 벌려나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없다. 저는 이 국무위원들 1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접견실 거기서 이제 이른바 국무회의 같은 것을 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CCTV 존재 여부를 자기들끼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CCTV가 있는데 복도에는 CCTV가 없는 줄 알았다던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 맞추면 이걸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 나와버리면 이건 빼박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을 얘기하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어떤 행보나 행태나 이것들도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국 금지도 하나의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정말 억울하면 행정소송 제기해서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네. 분위기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진짜 억울하면 예. 억울하면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억울하실지 아니면 어떤 사실이 있을지가 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한덕수 총리의 전 총리의 어떤 구명 행위가 오늘 딱 나왔잖아요. 예. 페북에. 그러니까 그동안 김문수 단일화 어그러진 뒤로는 전혀 선거운동 안 돕겠다 하다가 갑자기 페북에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명확하게 예. 제발 김문수가 어떻게든 이 상황이 됐으니 돼서 나를 제발 좀 구해달라 이런 시그널이죠. 진짜 하루하루가 참 뉴스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개수가 많아서 빈도가 많아지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생기고 힘이 드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야 진짜 해도 너무했구나. 진짜 이걸 우리가 허술하게 넘어갔다가는 정말 후루룩 다 당했겠구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 잔재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예. 모두가 잊고 있지만 지금 외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진짜 갈 길이 머네요. 참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카카오 첫 송출인데 아주 우수한 인원들이 들어와서 지금 동접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동접이 2부 되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안 빠지네요.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한겨레에서 두 분에게 돈가스를 대접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점심 굶고 왔습니다. 네. 그건 예상 밖인데요. 네. 예. 2인분을 드셔요. 돈가스 인증샷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제 한번 뭐 올리도록 하죠. 예. 어제 TV 토론 이후에 뉴스가 이렇게 한쪽으로 확 쏠리는 듯한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뭐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뉴스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짧게나마 좀 짚어봤습니다. 예.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죄송합니다. 그 뭐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숙명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죠. 사과하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불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혹자는 뭐 이걸 가지고 30년치다, 30년 동안 따라다닐 거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끔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가 아닌 것 같아요. 평론가. 왜냐하면 자기 공약이 거의 없어요. 예. 없거나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공약이 있어야 뭘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판을 안 당하면서 남만 계속 극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잘한다 하니까 이번에 거하게 사고를 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국민의힘 계열 그러니까 예전 뭐 이제 한참 그 이준석이 이제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를 커갈 때 그때 이제 그 당에서 나왔던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뭐 좋은 평가도 있었죠. 근데 가장 나쁜 평가는 아니면 정확한 평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쟤는 정치를 방송으로 배워서 저래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방송 뭐 이 딱 그 표현인 건데 결국 뭐 방송으로 흥해서 방송으로 망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 극딜 말씀하시니까 그 이준석 씨한테 꼭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혐오를 기반으로 한 갈라치기 내 편을 모으는 어떤 그런 정치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 혐오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남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 권리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혐오, 갈라치기 이런 것들은 권리가 될 수가 없는 것. 개념 자체가 권리가 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준석 씨가 뭐 문명과 반문명을 얘기하는데 문명이야말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지 그 이준석 씨처럼 뭔가 편을 나누는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오히려 반문명적인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왜 저한테 얘기를? 네? 아니. 계속 쳐다보긴 변호사님이 했어요. 아니라. 계속 쳐다보긴 했어요. 예. 제가 그러면 뭐 페이스북으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예. 토스. 두 분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평가들을 하는데 이게 약간 자본주의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중요한 퍼센테이지들 있잖아요. 네. 득표율 관련해서 15%를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면 절반 그리고 3%는
다음 대선이 설 때, 다음 선거가 있을 때 TV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자격이 또 되기도 하는데 그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대충 내용들 보면 10%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준석 후보의 어떤 뭐 경쟁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뭔가 많은 표를 잃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10%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손해보는 돈이 얼마일까 한번 봤어요. 지금 이번 21대 대선은 588억이 전체 선거 비용으로 보고 있던데 절반이라고 하면 290억 정도 되는 거죠.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날리게 된다면 그 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누구 탓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돈가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기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또 김남일 기자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